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거시설이고 주택법 관련된 규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상은 업무시설이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주택하고는 규제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취득세는 주택세율이 아닌 상가세율 4.6%를 적용을 하고, 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다주택자로 판정을 해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주택은 1.1에서 3.5%의 구간별로 나눠져 있고요. 상가세율은 4.6%를 적용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주거로 현재 사용하고 있더라도 4.6%의 상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대부분이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아주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룸보다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쾌적하기도 하고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원룸보다 임대료도 비싸고 임차 임대 선호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재당첨 기간이라든가 전매 제한, 청약 통장의 규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 가능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을 때 난 양도시설 다 주택수로 포함을 안 합니다.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나 주택사업자나 사업자가 없는 일반 투자자 모두 주택세를 계산을 안 하는데, 딱 하나 양도할 때, 매매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 오피스를 팔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돼 있고, 그러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다주택자로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때는 꼭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장단점도 있는데요. 일반 임대사업자랑 주택 임대사업자로 구분을 해서 보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은 못 받고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거 용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거로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중공공은 8년, 단기는 4년. 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할지 주택임대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사업자 없이 임차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 오피스를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1세대 2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종부세도 면제받고 재산세는 50% 감면받고 월차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입 시 보통 매매 대금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억에 분양받았다. 그러면 1억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오피스텔은 1억에 분양받아도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 이제 1,000만 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는 이제 분양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부가세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납부를 하고 환급을 받지만, 매입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고 부가세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받고 10년이 넘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분양 시점부터 10년이 아니고 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1년 정도의 공실이 있었다. 그러면 임대사업 개시일로부터 11년 후에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한 2년 차에 1년, 한 6년 차에 또 1년 이렇게 2년 정도의 공실이 있어서 임대사업을 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1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는 건물 매매 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과 시설,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 의무를 양도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고 환급하는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생략하는 그런 그 제도입니다. 매매 후에 요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상황인데요. 매입 후에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실무에서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로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할 때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부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든 주택사업자로 등록하든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종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한 15년 정도의 중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오피스텔은 월세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월세 수입하고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이런 거를 납부할 때 그 세금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라든가 뭐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그거를 꼼꼼히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할 때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